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투자 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고요. 영상 촬영 시간은 2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신풍제약이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19170입니다. 신풍제약 제가 61선을 소폭 이탈을 하면 우리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통 제 영상에서는 싫어요가 잘 안 달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싫어요가 좀 달린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좀 제가 뭐 사기꾼이 아닌 이상이야 이제 객관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안 좋은 얘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좀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최저점 그리고 지지 구간, 단기적으로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지금 11만 뭐 6천원 부근?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서 일단 다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 지금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뭐 언제는 백신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라고 하더니 언제는 뭐 지금은 또 오히려 빠지고 있는 사실 제일약품이라든가 제일약품도 이렇게 또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들은 이렇게 좀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언제는 뭐 관련주라고 하더니 같이 막 엮더니 지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좀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이자 백신, 이 원초적인 문제를 좀 돌아가지고 이 기사를 발견했는데 저도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기사랑 저도 동등한 그런 입장이다. 제 생각이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백신 유효율 90%다. 코로나19 판도 봤구나. 이런 기사들 지금 시중에서 우리 뉴스들 같은 걸 보면은 화이자 백신이 오늘 바로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이라도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따른 백신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이 나오면서 치료제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우려감을 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오는 거라면 이 기사를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 내일 당장 막 기사가 뭐 백신이 나올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엄청나게 막 올라갔죠. 화이자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저랑 비슷한 의견, 완전히 똑같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기사를 좀 내보냈습니다. 자, 이 기사가 11월 10일 그리고 뭐 2시 19분에 나온 기사인데 자, 유효율 90%의 의미. 자, 이 유효율의 9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접촉해도 감염될 확률이 10% 미만이다.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뭐 이 확진자가 A인데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이 비확진자가 마스크 착용하고 있을 때의 전염률이 1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둘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5%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률에서 확진자랑 같이 있을 때 마스크를 한 사람이 착용을 하고 있다면 전염력이 10%인데 거의 마스크를 착용한 수준의 유효율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발병률을 비교해 예방 효과를 수정하는 치트인데 3상에서 3년 4만 3천여 명 중에 코로나19 감염된 94명을 대상으로 중간 분석한 결과 자, 여기서 나오죠. 분석을 한 결과라고 중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중간 결과,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약군이 절반임을 고려를 하면은 화이자 백신 유효율이 90% 수준이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 발병 위험이 90% 감소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실제 변종이 많은 독감 경우에서 상용화된 백신의 유효율은 겨우 30에서 60%, 여기에서 90%다. 시장이 열광할 만하죠. 그러나 당장 이게 백신이 나올 것은 아니다. 나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대할 만한 수준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긴 하지만 당장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자축하기에는 이르다. 화이자의 3상 임상 시험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자가 백신이 곧 나올 것처럼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 조금 과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164명 확진자를 대해서 백신의 효능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한 이번 결과는 94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했을 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화이자 관련주,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뭐 한국에 공급을 한다든가 생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공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0%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화이자와 이제 생산 공급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CMO 기업들의 관심은 좀 있습니다. 지금 체결을 한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화이자가 우리나라에는 생산 공장이 없다 보니까 CMO 공장에 좀 이제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 뭐 그런 예측은 좀 있어요. 예측은 있는데 한국에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을 유통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한국 공장에 뭐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공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이게 단순히 증상만 완화할 뿐인지 고령자나 기저질환 등의 위험군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게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백신 효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실제로 삼상 참가자들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전에 이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보통 임상을 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병이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임상 기간을 두고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접종을 한 지 일주일 뒤까지 종합적으로 좀 발표를 해가지고 좀 지나치게 데이터가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주기가 그러니까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 얘기를 하기에는 1년이라고 하는데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이제 과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SK케미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화이자와 국내 생산 공급을 체결한 국내 업체는 아직 없다라는 부분. 자, 우리나라도 화이자의 백신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유통 체계를 구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영하 70도의 극저온 보관을 하면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대량 생산된다 해도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생산을 하기까지 언제 생산하는지 알 수가 없죠. 2분기 말이나 3분기쯤 백신이 광범위하게 공급될 수 있을 거. 빠르면 1분기, 빠르면 1분기. 그럼 아직까지 중간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중간 결과밖에 나온 것은 없다.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살짝 긴급 인상 승인, 긴급 사용 승인 뭐 그런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최종 결과가 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 시기는 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월에 접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90일 최대 90일 이전에 긴급 임상 승인 신청은 해둘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둘 수가 있고 90일 뒤가 1월이라고 하면은 1월, 2월 이렇게 승인 신청이 딱 나오면은 생산을 하고 바로 이제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신청이 딱 시작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하다 하면은 생산을 좀 시작을 하겠죠. 아니면 1월부터 승인 신청이 나오면은 바로 생산을 시작을 하거나. 자, 그렇지만서도 90%의 유효율이 90도씨 우리 유통을 하려면은 90도 최저 90도의 극저온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계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풍제약이 화이자 관련주라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제일파마라든가 우리 계속 제일약품도 그렇고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부분들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유들은 아무래도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이슈들이 재료 소멸로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꺾이고 투자 심리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비이상적인 주가 흐름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나 61선을 좀 이탈하고 이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피라맥스 관련해 가지고도 코로나 치료제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파이프라인 8203 뇌졸중 신약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냐 이제 덱사메타손보다 유명하다는 소식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내년에 지난해 3월부터 임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졸중 신약 같은 부분에서도 내년 초에는 좀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주가 흐름을 좀 따라가되 우리 불확실성은 조금 떨쳐내자. 좀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자. 이탈을 하면은 좀 비중을 정리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이탈을 하는지 10만 원과 그리고 5만 원 부분, 7만 5천 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극단적인 상황을 좀 염두는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만 원을 매수했어요. 10만 원 여기에서 비중 뭐 절반 정도 정리를 한다 그러면 5만 원이죠. 그럼 또 1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매수를 할지 15만 원으로 해도 되고 15만 원으로 해도 되고 어디서 매수를 할지 어디서 대응을 할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 우리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 피나맥스라든가 뇌졸중 신약 이런 부분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보자. 자,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풍제약이 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좀 염두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하자라는 부분들.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도 물립니다, 여러분. 외국인도 물려요. 100%는 아니에요, 이 지표가. 수급을 좀 매수를 한다 그래도 외국인이 대응하는 거랑 우리가 대응하는 여력들은 한계가 있죠. 외국인도 상장 폐지 당하고 다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상장 폐지, 이 기업이 상장 폐지 당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